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남매가 함께 진행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하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국민의힘이 방향을 바꿔 적극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겠느냐며 문재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 시기에 해고 금지를 포함한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문재인에게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안에는 국내 주택의 50%를 국유화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20개국에 이어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혈전과 관련한 부작용 분석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선언한 문재인, 김정숙 부부도 접종 후 혈전이 생기진 않을는지 대깨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일화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둬온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난해 업무 추진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1,927만 원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업무 추진비 3,880만 원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이성윤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LH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실시하자고 요구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먼저 하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지만 방향을 바꿔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간 LH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는 선전선동을 해왔습니다. 시간을 잠시 며칠 전으로 돌이켜 보도록 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난해 7월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로부터 이틀 뒤인 1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죠. 즉 추 전 장관 지시를 검찰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LH 사태가 터졌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일종의 프레임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까지 가세하며 국민의힘이 LH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고 했고 앵무새격인 고민정 의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특검을 거부하는 건가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처럼 여당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과감하게 반복적으로 저런 주장을 펼치니 국민들 중에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LH 사태가 터졌고 LH 사태가 터지자 정부 여당은 특검으로 낱낱이 파헤치자는데 야당이 거부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추 전 장관이 검찰에 지시했다는 투기 엄정 대응은 사모펀드 세력의 부동산 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은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즉 작은 사실 하나로 전체를 호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전선동의 기초이죠. 제밖에 특검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은 구성에 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미 정부 합동조사니 전수조사니 발본세권이니 시효를 하면서 늦어진 수사를 추가로 더 지연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당장 검찰 수사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도 구성하면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한 달쯤 뒤에 특검이 구성이 되면 그때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특검에 넘기면 간단한 일이죠.
자,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검찰을 배제하면서 교묘한 선전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진실이 아닌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생업에 바빠 내막을 세세히 살필 여유가 없는 국민을 속여왔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국민의힘이 어제 3종 세트를 전부 다 하자고 역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종 세트란 국회의원 땅 투기 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말합니다. 어제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드리며 국민의힘은 이미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신감을 보이는 건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가 되더라도 해당 비위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을 미리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엔 이미 양이원영, 김경만, 양양자, 정재호, 김주영, 서영석, 윤재갑 의원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이 같은 전선은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SNS 글에서 윤희숙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진 투기 의혹이 모조리 여당 인사들인 것은 이들의 천성이 투기꾼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국회, 당정협의, 지자체,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권력 주변에 정부가 흐르기 때문에 투기꾼이 기생하기 좋은 조건이 여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분석에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상당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전국을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만든 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1단계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검 법안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시간 끌기에 나설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재보궐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이에 민주당도 일단 야당의 전수조사 수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현명한 결정을 한 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범위와 전수조사 진행 주체는 야당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년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LH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토를 달았는데요. 국정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은 이제 국회에 또 출석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수사 대상자들은 또 이게 국회에서 소환하는데 또 제한도 있고 해서 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날 LH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본격적인 특검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특검법 협상에서 수사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야가 특검법을 제출하고 협상을 거쳐 특검을 임명해 조사를 시작하는 데까지는 빠르면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어디로 할지가 쟁점인데요.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국회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허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조사 주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감사원이 될 수도 있다며 기관 선정 부분은 야당이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 대변인은 다만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이 LH 사태와 관련해 촛불 정신과 적폐청산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국민들의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겠냐며 문재인을 향해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이 날 자신의 SNS에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벼락거지들을 양산하며 자산 양극화에 매진한 정권의 공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부패 스캔들까지 터졌는데
문 대통령의 안드로메다형 발언을 보니 웃어야 할지 화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유니언은 매일 날새기가 무섭게 공적 정보를 투기해 써먹은 여권 인사들 소식이 터지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은 부동산 투기의 역사적 뿌리가 깊다며 난데없이 국민에게 화살을 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언은 공적 정보를 자신들 배 불리는 데 써먹은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사과는커녕 국민성 탓, 앞정권 탓을 하는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을 보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집권 후 4년 내내 우리는 개혁 주체, 너네는 적폐, 우리 편은 뭐래도 촛불정신이라는 후렴구로 정신멀쩡한 국민들을 네 편 내 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부패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 본 척해 달란다며 이쯤 되면 우린 촛불, 너넨 적폐, 망상으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병증이 심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니언은 대통령님 맞다. 적폐청산 환영한다. 그런데 적폐가 도대체 누군지 둘러보시라며 갑자기 쥔 권력에 취해 스스로 썩어내리는 것에도 무감각해진 대통령님 주변인들 말고 누가 있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탄핵정국 당시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건 민주노총, 정규조를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분명 이들이 주축 세력들이었지만 언론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한 집회로 과대 포장해했고 결국 촛불 집회가 탄핵 여론을 주도했었죠. 그 이후 탄핵의 광풍 속에 5월 대선이 열렸고 문제는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전망들이 이제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이 문재인에게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일까?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여 만에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됐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시기의 해고 금지를 포함한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문재인에게 대화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이날 민주노총의 핵심 의제와 함께 발표한 요구안에는 국내 주택의 50%를 국유화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 조직적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며 노정 간의 교섭 라인을 정비하고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고 직접 자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노총이 이날 제시한 5대 핵심 의제는 재난 시기 모든 해고 금지와 고용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국유화, 소득 감소 등을 겪는 가구에 대한 재난 생계소득 지급,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온전한 이행과 민간부문 확산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기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 개정, 국방예산 삭감과 주택교육 의료 돌봄 무상화 등입니다. 민주노총이 핵심 의제와 함께 발표한 요구안에는 국내 주택의 50%를 국유화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정교섭과는 별도로 올해 11월 총파업도 예정대로 추진 중인데요.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선언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혈전 부작용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독일과 네덜란드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접종 중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써 15일 기준으로 전 세계가 아닌 유럽에서만 21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또 발표대로 하지 않고
부작용이 많이 발견돼 다른 백신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쫌생이처럼 굴진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이 백신 접종을 하기로 한 23일 바로 전날엔 화이자 백신 주에 50회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바로 다음 날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겠다고 발표한 청와대. 참석 안 해도 되는 정상회담을 위한 해외 출국을 핑계로 백신 바꿔치기 할 날짜를 정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부터는 고령층에게도 위험천만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현명한 판단과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부작용의 피해가 접종의 이익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과 유럽연합 전문가들이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 중단은 철저히 기술적 문제이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백신 문제까지 정치적 자존심을 결부시켜 접종을 꾸역꾸역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은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 의약품청이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리나 디아스 스페인 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2주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이라며 유럽 의약품청이 이번 주말이 지나면 내놓을 혈전 관련 부작용 분석 결과를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의학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개가 발견되면 일단 멈추고 더 알아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새삼스럽게도 이들 나라가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걸 바로 문재인 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돌연 서울시장이 돼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오세훈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근데 왜 단일화 이후여야 하나 오늘부터 당장 추진해달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도 한마디 던졌는데 김 위원장은 안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내가 입당하라고 할 때는 국민의힘 기호로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이런 말을 하냐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안철수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최근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보수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간 안철수 후보는 줄곧 국민의힘으론 중도층의 표를 포섭하지 못하고 포괄하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쳐왔었죠. 그 연장선에 기호 2번이냐 4번이냐를 놓고 삿바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 한계를 본인 스스로 깨닫고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안철수의 합당 발언이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 미칠 영향이 그닥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최소 3일 동안 여론이 형성돼야 하는데 예정대로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합당 선언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역부족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저제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합당 발언이 나오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즉각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철수 후보를 거품으로 평가져라 하며 결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단언해 왔었죠. 저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그간 발언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김 위원장은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에 비해 뒤처지는 결과가 나올 때도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지지율 추세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중이던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선 과정에 있고 후보가 한 사람으로 몰려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우리 당 후보가 하나로 합쳐지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는데요.
당시엔 오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뒤처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 그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 다음날 KBS 심야 토론에 출연해 우리 당의 후보가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과거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 그래도 큰 당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 종국에는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라고 일찌감치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서 안 후보를 이길 수 있냐는 질문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수차례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 같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당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1야당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내면엔 김 위원장이 오랫동안 선거를 치러왔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야권 단일화가 그대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가 싫든 좋든 한 배를 타게 될지 곧 판가름 날 듯 보여집니다. 우리공화당이 오는 4.7 보궐선거에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범야권 승리에 힘을 보태는 차원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공화당은 권력 찬탈 부패 정권, 좌파 독재 정권 척결을 위해 또 범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단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려 4년 동안 불법 감금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목표로 당력을 총동원해 범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그동안 후보자 추천위원회, 자체 여론조사 등 숙고의 숙고를 거쳐 결단을 내렸다면서 1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달성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연 확장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또 이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구속되신 지 4년이 되는 오는 27일과 31일 오후 1시부터 대구 반월당 내거리 인근과 서울 을지로 입구역 인근 등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집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오늘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서서 심경을 밝힙니다. 박원순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피해자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용기 있게 나서주는 피해자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사에 피해자 A씨가 참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행사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피소 이후 느낀 심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박원순이 사망한 이후 252일 만의 일입니다. 주최 측은 오랫동안 여성 약자, 소수자들이 웅크린 채 침묵하게 한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경청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책임감 있게 논의해야 하는 때로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한 중요한 말하기와 듣기의 장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 규모가 4월 총선 이후인 5월에서 6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검장의 작년 2분기 업무 추진비 집행 건수는 직전 분기에 비해 5배 증가했고 사용액도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시기 이 지검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액 규모는 당시 상관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 더 컸습니다. 그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 이 지검장의 업무 추진비는 서울중앙지검 일선부서의 오만찬 감담회 때 대부분 사용이 됐는데 주로 내부 모임에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사들 사이에서 금욕주의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지검장은 일식을 자주 해 저녁 자체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향을 가진 이 지검장이 작년 5월 이후 업무 추진비 사용을 부쩍 늘린 데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 검찰 조직을 자기 중심으로 다잡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는 그런 해석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성윤 지검장의 업무 추진비 논란은 작년 2분기까지였고, 그렇다면 작년 전체를 들여다봤을 땐 어땠을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난해 업무 추진비가 7,977만 원에 달해 6,050만 원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1,927만 원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업무 추진비 3,880만 원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액수였는데요. 이 지검장은 2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외 행사보다는 중앙지검 검사들과 돌아가며 식사를 하는데 업무 추진비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중앙지검 검사들로부터 용태 건의까지 들었던 이 지검장이 조직 신망을 얻기 위해 내부 결속에 신경을 썼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사건이다, 백신 부작용이다 뭐다 해서 잠시 묻히고 있는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 관련된 일을 나몰라라 하며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민의 입학 취소 여부가 단순히 부산대 단독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 교육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며, 유은혜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교육부 장관직을 뭐하러 하고 앉아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은혜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산대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유라 씨 논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지요. 교육부는 2016년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 감사까지 벌여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를 대학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된 관련자들의 중징계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부는 조민의 입학 취소 요구는커녕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결정됐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달라도 너무 다른 교육부의 잣대, 유은혜가 언제까지 이런 태도를 견지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김여정을 앞세워 문재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김여정은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등 이런 재밌는 욕은 빼고 비교적 정상적인 단어들만 사용해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도 크게 내민 것, 그동안 했던 욕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여정은 이어 이번 연습의 성격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며 실기 동의 없이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 모의 방식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광고해대면서 우리의 유연한 판단과 이해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철면피 같은 건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여정은 또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고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교류협력기구를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 중이고, 이런 중대 조치들은 이미 최고 수뇌부에 보고한 상태라며 앞으로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여정은 이번에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제발 문재인 하나만 고통스럽고 편치 못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에겐 피해를 주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이와 관련해 이인영의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의 엄포에 쫄아붙어 있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이런 와중에 김여정이 또 한마디 던졌으니 연합훈련 연기 혹은 축소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핵을 절대로 없애지 않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뭐든 다 받아주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이인영은 착각하고 있는 듯한데 제발 좀 그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다가 더욱 기고만장해지고 도발의 강도만 더욱 세진다는 것. 이건 북한 문제에 있어 비전문가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16일 종합뉴스 영상에 비망릉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뭔 백신 맞는데 날짜까지 정하고 있냐? 무슨 결혼식 날짜 잡는 것도 아니고 물 주사를 맞든 비타민 주사를 맞든 처음부터 바로 맞던가 지금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맞아야 속아주는 척이라도 할 텐데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어휴, 한심하다 한심해. 비망릉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백신을 맞을 거면 그냥 지금 당장 맞으면 되지. 정상회담이다. 65세 이상 첫 접종자다 하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 날짜를 맞추고 정하는 꼴이 비망릉님 말씀처럼 결혼식 같은 행사 날짜를 잡는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주사 하나 맞는데 날짜까지 잡고 그러니까 쇼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겠죠. 휘웅점님께서는 23일 국장 준비해라 라는 빵 터지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댓글에 내사랑님께서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화이자, 모더나 등 둘 중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치기 해서 들통 안 나게 잘.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을걸요? 라는 대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그날따라 유난히 덜덜덜 떨면서 문재인, 김정숙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발표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강민석 대변인의 목소리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어제 종합뉴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